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쥐새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갖고 고양이 그림을 붙여놨더니 쥐가 없어졌어요. 예, 애당초 쥐가 아니었어. 흑사병은 절대 안 걸리시겠네. 예, 애당초 쥐가 아니라 쥐새끼 닮은 이상한 인간이었어. 그 종놈 안 시키고 무식하게 테니스 치고 있는. 그렇지. 그걸 쥐가 치고 있어. 종놈 시켜야지. 아니, 국민으로 시켜야지. 무지몽매한 국민들. 이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그분. 소개하고요. 네. 일단 소개하고. 자, 역사계 심쿵 역사쌤. 심영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예. 지난 시간 수업 듣고, 강의 듣고, 이 수업이래. 좀 말이 좀 빨랐다. 좀 천천히 해줘라. 이런 댓글이 막 올라와요. 네. 그래서 내가, 듣지 마라, 그럼. 빠르면. 자, 역사계 영재 떠오르는 별. 곧, 역사 특목고를 들어갈. 최강욱입니다.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예. 자, 아까 쥐새끼 얘기 계속해요. 그거 이제 제 제자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예. 이제 공군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비행기 정비병 일을 했는데 그 대통령님 때는 예, 대통령님이 뭐예요? 그 대통령 때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그 전용기를 많이 이용하셨대요. 테니스 타러. 그래서 때만 되면 그렇게 그 차 몇 대가 딱 와서 양손에 이제 그 테니스 라켓을 그렇게 들고 그렇게 뻑하면 어디로 테니스 치러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전용기를 타고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테니스를 치고 다니시고 그랬대요. 그다음 이제 대통령이 바뀌시니까 이번에는 현재 대통령께서는 옷을 갈아입고. 그 이제 헬기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헬기가 이렇게 그 청와대 앞까지 오면 그거 타고 가시면. 헬기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아요? 에어포켓에 빠지면 헬기는 죽죠, 진짜. 그러니까 헬기 근데 진짜 위험한데. 아버지가 헬리콥터 타는 거 많이 봤으니까 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선글라스 끼고 탈 거야 아마. 옛날에 그 쥐 닮은 분이 서울시장 시절에 테니스를 무슨 귀족 테니스 친다고 그랬었죠. 남산에서 네. 그 문제가 황제 됐어. 테니스. 황제 테니스. 네.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테니스 그 코트로 전체 빌려갖고 국가대표 출신하고 둘이 치고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하고 쳤대요. 그때요? 예. 네. 근데 일단 갈 때는 다들 기대를 갖고 가서 치는데 치고 오면 그 개 XX 절대 안 친다고. 매너를 알았구나 또. 예. 지가 쳤고 라인을 좀 벗어나면 인이고. 저쪽 쳤고 여기 라인 맞으면 아웃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만든 법이에요. 뭐 너무너무 쥐박스러운. 예. 그러니까 아주 한번 테니스 치고 오면 완전 안티 세력이 된다는 거야. 여러 사람 붙여줘야 되겠네. 테니스 치라고 가서. 그러니까 또 그렇게 체력도 없을 거 아니야. 에이, 내가 테니스 말이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네, 왜냐면 전에 우리가 이제 조선 책략을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조선 책략을 얘기했고 민중들의 삶이 비참하다는 얘기까지 왔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두 개를 좀 심화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학교에서 이제 민중의 삶을 좀 배우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간단하게 조선 책략만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세계인들이 어떤 국제 전략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중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뭐가 있냐면요. 미국인 알프레드 T 마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한. 미국 사람이에요? 네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뭘 주장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러시아가 중국을 병합한다는 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 좀 상상도 안 되고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안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중국이란 나라랑 조선이란 나라를 자연 상태에 가까운 나라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통제도 안 되고 유지도 안 되는 나라. 자연 상태에 가까운 나라. 그럼 망할 나라. 그러니까 뭐 미개한 국가 이런 것도 아니고 자연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개발이 안 된.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역사 운명을 통제하지 못하는.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아직까지는 중국 분할에 막
치고 나오던 때는 아닌데 조금씩 왔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중국 분할을 가담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러시아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중국 전체를 병합하고 중국을 병합하면 러시아 중국으로 이어지는 세계 대제국이 나올 것이다.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영국이니 프랑스니 미국이니 다 끝났다. 그때 러시아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군사력으로도 막강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전에 얘기했었던 의화단 사건이 터지면서 예. 의화단 사건 때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남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연해주도 먹고 뭐 아니면 연해주 이제 고전 2차 아편전쟁 때 먹긴 하지만 연해주도 먹고 철도도 이제 만주에 조금씩 놓고 이러면서 드디어 만주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그때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슨 뭐 조선칭에 이루고 있었다라면 전 세계에 이제 있었던 열강들은 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국제 변수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을 막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한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네. 러시아의 남하, 그다음 러시아가 그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는 걸 우려한 것을 지금 중국으로 대체해 놓으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가 식민지들을 이제 막 넓혀가는 시기잖아요. 근데 저때 러시아가 유럽에서는 영국하고 러시아가 2대 강국으로 이제 붙을 때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국의 학자가 볼 때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러시아는 이제 옛날부터 소원이 거기 추운 데니까 따뜻한 데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조선의 부동항을 원하고. 예. 근데 유럽에서 내려가는 건 한계가 있으니 저쪽에서 이쪽에서 내려갈 거다. 그렇게 본 거죠. 예. 이제 중국은 보니까 호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조선은 존재도 없고. 예, 무슨 아까 이제 뭐라 그랬죠? 그 자연 상태의 나라라고 했던 이유가 그 진화론 입장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는 그냥 뭐 그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조상이 같고 뭐 진화해가지고 뭐 발전했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나 정치나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 미개한 나라하고 선진국은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하고 사람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은 사람이고 미개한 나라는 원숭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를 가서 길들여가지고 뭐 써먹는 거나 가서 잡아먹는 거나 하는 거 얼마나 할 수 있는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바탕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볼 때는 이거는 뭐 생긴 것도 우리하고 다르고 옷 입는 것도 이상하고 가서 싸워보니까 호구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러시아가 쉽게 먹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게 얼마나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랬으면 예. 고2인가 고3 때 이래 부동항이 나오잖아요. 부동항. 예. 움직이지 않는 항. 움직이지 않는 항구가 어떻게 안 움직일까. 어떻게 이거 선생님 설명하기 전까지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이라고 하는 걸 지금도 예. 부동항 그런데 얼지 않는 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 안 와요. 이걸 이하영 의원이 와갖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역사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그 학교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 순간 보면 이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지 말고 좀 그냥 놔둬봐야 한번 뭐가 될지. 어떤 분이 들으시면서 예. 자기 중3 아들도 같이 듣게 한다고 예. 때마침 걔가 배우는 데가 좀 근현대사여서 요즘 아주 즐겁게. 근데 이거 열심히 들으면 학교 점수는 안 나오는데. 부동항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동표 생각이 나요. 부동표. 부동표가 완전히 극단적인 말이 두 개 다 부동표잖아요.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떠다니는 표. 예.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지지 의사가 없이 이리부터 떠다니는 저리부터 표. 다는 거. 예. 이게 부동표고 예. 또 확고한 움직이지 지지 의사로 않는, 움직이지 않는 표도 예. 부동표거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막 섞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계속 섞어갖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어차피 픽셀이 나온 김에 내가 픽셀의 얘기 재밌는 거 해줄까요? 네. 그 축구에서 네. 추가 3분 있잖아요. 예.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인저리 타임? 인저리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인저리가 부상 이런 거거든. 그래갖고 시간이 부상당하거나 그럴 때 그게 무척 인도주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뭐 다른 것 때문에 멈출 수도 있는데 네. 그 전에 어디셔널 타임인가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네. 근데 그게 몇 년 전서부터 인저리 타임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조기 축구에서 그거 갖고 논쟁이 붙은 거야. 네. 조기 축구 분들이 이제 공부는 좀 덜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야, 언저리 타임이 뭐냐, 언저리 타임이? 언저리 타임.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따 그것도 모르냐. 다 끝나고 끝에 언저리 조금 남은 거고 언저리 타임이라는 거야. 언저리 타임. 확실한 해석이네. 저기 골프장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 저 실내 연습장을 인도어 골프장이잖아. 예. 그걸 윈도우 골프장이라 그러고. 창문이 있다고. 윈도우 골프장이라 많이 그러고. 그 다음에 앞 팀이 골프 치고 있을 때 뒤에서 칠 때 예. 공 조심하라고. 예. 원래 4거든요. 4. 앞에 뭐가 있으니까. 포워드. 그걸 볼이라 그러거든. 볼 그래. 4인데 볼. 아니 골프를 안 치면서 그럼 어떻게 다 알아? 아니 골프 옛날에 제가 쳐봤어요 잠깐. 아니 근데 인저리 타임은 끝내주죠. 인저리 언저리 부상 타임. 언저리 타임. 왜 다 끝나 끝에 언저리 조금 남은 거고 언저리 좀 주는겨 그거. 참 여러 가지. 부동표. 예, 부동표. 그건 아시죠? 부동표. 네네네. 예, 이건 확실히 부동표다. 움직이지 않는 표. 그리고 부동표를 잡아야 한다. 예. 또 돌아다니는 표 맞아요. 중간에서. 그건데. 근데 그걸 한 사람이 막 말을 하다 보면 진짜 뭔 말인지 좀 알아듣기 힘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아 근데 어차피 삑살 나온 김에 결제하고 결제. 아, 맞아. 그것도 아이 말- 어이 그거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모르나 보다 이거. 결제하면 카드 결제. 아이 어이를 다 써요. 제에. 네네. 우리는 보통 아이로 알고 있잖아요. 결제해달라 그럴 그렇죠, 때. 그렇죠. 예. 그건 윗사람이 확인하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고 어디에다가 청구할 땐 결제 어이를 써요. 카드 결제는 어이고.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오늘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어이예요. 그렇죠. 예. 부장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아이야. 야, 우리 직원 중에 제일 무식한 직원이 이걸 찾아냈어. 내가 다른 그 거래처한테 야 결제해달라고 문자 보내니까 결제 어이를 보냈어요. 어이를 예. 써. 너 무식하게 이게 뭐냐 했더니 의원님 내 사전 다 찾아봤거든요. 그게 맞는데요. 아이하고 어이 둘 다 써요. 그 내가 야 너 뒤통수가 납작한데 상당히 똑똑하다 그랬지. 자 계속 하시죠. 그래도 모처럼 아는 분야이겠죠. 한글 예. 하여튼 뭘 얘기했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고요. 예, 조선 책략 논쟁. 그러니까 이런 조선 책략 나왔으니까 동아시아 전략. 예,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냐면 마한의 주장은 예. 중국이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가 러시아가 먹는다. 남만주 철도까지 이때 뚫을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철도가 양쯔강까지 갈 것이라 본 거예요. 근데 양쯔강 일대 중남부는 영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가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거다. 그러니 많은 영국의 입장에서 글을 쓴 거고. 왜냐면 영미가 거의 동맹이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뭐라더나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예. 라고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또 때마침 그러니까 좀 이 말이 맞았던 게 뭐냐면 영국이 좀 힘들 때예요. 영국이 이때 힘들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파쇼다 사건. 그러니까 이제 저쪽 그 어디냐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알제리랑 사하라 사막을 먹고 마다가스카르 섬하고 이렇게 횡단할 때 이제 영국 세력과 충돌을 했던 사건도 요때 비슷한 시점에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호 전쟁이라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정착했었던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걸 보호족이라 그랬었어요? 보호족은 아니고 보호인. 근데 한 2년 반 정도 싸우면서 군사력이 거기다 묶여 있어요. 그런 것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이끌던 비레름 1세대가 끝나고 아주 호전적이고 국제적인 어떤 정책을 펼쳤었던 비레름 2세가 나오면서 얘가 또 이제 3비 정책이라고 막 도전적으로 나오니까 영국이 그동안 유지했었던 전략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군대는 남아프리카에 묶여 있지. 보아인에게 묶여 있고. 생각보다 또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잘 나가지. 또 어디냐 독일은 이제 또 새로운 루트를 만들지. 뭐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굉장히 좀 위기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러시아가 중국 다 먹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는 이때 거죠.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를 먹으면서 알제리도 결국 식민지로 넘어오고 그렇죠. 알제리 출신의 지단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올 수 있었던 역사적 근거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거라도 얘기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단이 알제리 출신이라는 건 진짜. 그러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참고로 알제리는 독립할 적에 40만 명 죽어요. 프랑스가 이게 독립 안 시켜주려고 베트남전 60만 명인데 여기 40만 명 죽어요. 그 나쁜 짓 많이 한 거예요 프랑스. 엄청 많이 한 거죠. 그 프랑스가 남부 프랑스가 뭐
멋있잖아요, 원래. 예. 경치도 좋고. 예. 거기 마르세유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동양인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알제리에서 한 100년 지배를 했잖아요, 프랑스가. 예. 거기 잘 먹고 잘 살던 애들이 밀려와가지고 남부 프랑스에 사는 거예요. 예. 그 걔들이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멸시, 혐오, 배타성이 훨씬 많대.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 자체가 원래 사실은 그 융화 이런 게 좀 꽤 알려진 나라잖아요, 똘레랑스가. 예. 근데 남부 프랑스는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거를 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그 식민지에서 지배하던 애들이 그쪽에 많아서. 예. 그러니까 한 150만 그 이제 알제리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예. 독립하면서 밀려서 글로 그대로 이주를 오는 했기 거잖아. 때문에. 가까우니까. 네. 근데 그 남 프랑스의 최대 도시가 니스 아니에요. 그죠? 제일 크진 않아요. 마르세유가 더 크다니까. 마르세유가 더 크고 니스는 그다음에 휴양도시고. 휴양도시고 그 옆에 깐 있고 그러는데 저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프랑스에서도 지금 한류 열풍이 완전히 휩쓸어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서로 길을 안내해 주려 그래.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영어를 좀 해야 돼. 유럽 갖고 대접받으려면 유럽 갖고 영어 쓰는 동양인. 한 2년 전에 갔다 오셔가지고 엄청 대접받았다고. 엄청 되게 뭐 난리가 나 말만 붙이면 그냥 아리따운 여성들이 길을 알려주려고 그래. 그럼 또 우리가 영어로 잘하는 척하잖아. 아무튼 마흔의 전략은 뭐냐면요. 그 대안이 뭐냐? 첫째는 국제 조직을 만들자는 거예요. 국제 조직을 네, 만들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엔 같은 거, 협의의 틀을 만들자. 무척 앞서서 내다본 거네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국제연맹도 나오고 국제연합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있는 게 한국사 교과서는 언제나 우리가 당한 시점만 배우거든요. 뭐 무슨 조약 이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점에서 국제조약을 얘기하는 거고 조선 침략도 우리 내부의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현재 사회도 우리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국제적 시각을 가르치지 않고 이 시기에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근데 사실 복잡하긴 좀 복잡해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러나 국제사회의 흐름은 어땠었고 우리가 이 국제 열강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책 쌓아서 보시면 예. 훨씬 더 이해가 잘 됐을 사실은 흐름을 알면 역사같이 재밌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생기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 하나씩을 발견하는 순간 무릎을 치면서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재미인 건데 우리는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그냥 무슨 사건 몇 년 맞아요. 등장인물 누구 외우기만 하고. 예, 그거만 외우라고 시키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지. 맞아요, 정말.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국제 조직을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해군력이 막강하고 이제 독일하고 일본은 육군력이 있으니까 이 당시 이제 그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동맹 관계일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군으로 일본과 독일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해군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하는데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하는데 미국의 해군이 좀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대항 해군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많이 거의 뭐 최초로 제시하고 주장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나가죠 미국이 그렇죠. 또. 상당히 앞선 요 자료를 보면 상당히 앞선 마인드가 있긴 있었더라고. 뛰어난 학자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한 명 말고도 여러 주장이 있긴 하고 예. 또 유사한 주장도 있지만 아주 좀 도드라지고 지금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던.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이 잘 안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러시아가 중국 병합 못했으니까 예.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동아시아 문제를 퍼즐을 짜다 보니까 그다음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전 이게 꼭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저게 싶었던 이제 주제였어요. 뛰어난 학자인 거죠. 그렇게 다 봐가지고 미국이 발전하려면 해군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자이면서 군사 전략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국제 정치의 어떤 여건을 아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군이 워낙 우월한 군대를 가진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예. 어느 나라든지 육군이 짱인 줄 아는데 사실은 잘 나가는 나라는 해군이 짱이에요. 해군이.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6.25 전쟁 때는 해군력이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북한이 해군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미국은 하여튼 잘 나가는 군인이 되려면 해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육사지만.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우물안 개구리로서 놓치고 지나가는 팩트 중에 하나야. 어디나 다 육군이 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도 최근에 해군력에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려면 하여튼 해군이 써야 된다니까요.
대양 해군 뭐 이래서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예. 거기서 어떻게 내 군대가 이동을 하냐. 포털이 아니라 포터블 해군들의 어떤 힘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영국이 세계 7개 바다를 지배했다고 하니 바다를 지배하는데 유일한 라이벌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나라 하나 나온 게 러시아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육지로 얘네는 다 통용이 되니까.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새로운 또 방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육지 세력과 육상 세력과 해상 세력이 부딪힌다. 라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이때 나온 거예요. 네, 이때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아이디어가 또 마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영국이 발목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나중에 영일동맹. 그러니까 일본을 써먹어요. 네, 왜냐면 영국 입장에서 조선은 굳이 먹을 나라가 아니에요. 굳이 먹을 나라는 아닌데 러시아한테 줬다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한테 밀어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선택. 그래서 이 일본 차도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영국 운전석이 오른쪽. 아니, 보니까요, 일본에서, 우린 이제 일본과 감정이 안 좋잖아요. 네. 일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영국이야. 그건 나 같은 섬나라라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영국도 일본에 무척 우호적이에요. 근데 1902년도에 맺은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역사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후쿠시마 때요. 돈 있는 사람 다 영국으로 가서 집 사놓고 돈 좀 적은 사람은 부산에 와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가 위험하니까. 예. 그 애들 바다 있는 데를 늘 심정적으로 편애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과는 그런 오랜 역사적 친선 우호 관계가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조선의 독립,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해방 직전에 예. 1940년 이때 보면 가장 부정적인 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을 평가절하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영국에 대한 무슨 국민 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여간 좀 미국은 무관심했고 대체적인 평가가 미국은 그냥 그거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몰라 이런 식이었고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때?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네. 그런 모습 독립시켜서는 안 된다. 저런 나라가 뭘 하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입장들이. 아, 그럼 우리 최 변호사님. 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것은 뭐 지도탕에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꽃이 피는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 영국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영국 예. 기자. 그렇죠. 영국 기자가. 예. 아, 자식들 참. 아, 근데 뭐 민족 감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이제 아무튼 뭐. 아니죠. 우리가 장미꽃을 피웠는데 영국 기자가 옳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장미를 짓밟고 있는 중 아니야. 아니 어릴 때는 사실 우리 어릴 때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 보면 항상 독일군이 나쁜 놈이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영국군하고 미국군이 우리 편이거든. 큰일 난 놈들이고. 예. 그러니까 항상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렇지. 제일 좋은 나라가 미국, 영국이잖아. 옛날에 순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도 좀 깨야 될 필요가 있죠.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뭐 그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떠나서 우리는 언제나 응당 이 나라들은 우리 편, 마치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것처럼 이런 태도가 너무 내면화가 되어 있는 맞아. 거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먼 나라 온 나라 같은 거 읽으면 다 읽잖아요. 그 만화책. 그럼 네. 거기에 이제 영국 프랑스 편 나오니까 영국파 프랑스파로 꼭 나뉘어요. 저는 프랑스파였는데 아무튼 그게 되니까 워낙 우리는 어렸을 때 먼 나라 이웃 나라 읽으셨어요? 네. 내가 30살 넘어서 그 책이 출간되기 시작했어.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어 진짜. 저희 때 연재 막 하고 그랬어요. 아, 근데요.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왜요? 총액은 많이 벌었는데 네. 그게 수십 년 세월로 조금 짜져 나오니까 그냥 생활만 했다. 아, 글쎄. 그 전에 나왔던 게 시관유와 병호의 모험이라고 있는데 알아요? 아니요. 그 이원복이 데뷔한 만화야. 시관유와 병호의 모험. 그런 게 있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나온 애들하고 얼굴이 똑같아. 원래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아. 시관유와 병호의 모험. 아, 깜짝이야. 이게 영어 얘기지만 보통 옐로우 라인이 있잖아요. 어디 기다리는 데 가면.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라인이라고 써놓은 데들도 있고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영어로? 몰라요. Q라고 써놨어요. 아, QE. 예. QUE인가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 줄을 서다야.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늘 특히 영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그런 지문들이 많아요. 큐잉이라 그러거든. 영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큐잉 줄 서는 것을 배워서 죽을 때까지 큐잉을 하다 죽는다. 얼마나 이게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야. 네네. 근데 세계 제국주의에 미국보다 더 나쁜 제국주의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영어 배우면서 큐잉. 그 영국하면 큐잉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뭐 영국 경찰관, 예. 뭐 이렇게 맞아, 뭐 맞아. 영국 경찰관이 오면 좋아하고 일본 순사가 오면 뭐 겁내한다 이러면서 영국 경찰관 굉장히 좋게 말하는데 영국 경찰관이 뭐 여성운동, 노동운동 짓밟고 죽이고 장난 아니에요, 걔네도. 그럼요. 똑같은데 뭘. 비 오는 날 강아지를 안고 있는 영국 경찰 정거 있잖아요. 멋있게.
곤봉으로 여자 두개 펴면서.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어떤 국제 전략 속에서 사실은 조선 책략도 한 방안이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슉 받아들여서 그거로 막 정신 없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하나 마무리 짓고요. 예. 그 다음 뭐냐면 근데 이제 역사라는 건 어떤 꼭 국가적 전략만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외국도 나가보게 되고 근데 좀 슬픈 건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개인적 욕망이나 어떤 그 국가의 특사로 나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가난해서 막 밀려나가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이제 일제시대 까지 다 들어간 얘기긴 하지만 어디까 한번 이렇게 떨려 나가는 얘기를 해보니까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같이 묶어봤습니다. 아니, 그 전에 검문도 사건은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건 아직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갑신정변 하고 할 건데 갑신정변은 이거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예. 요거하고 이어지는 얘기잖아요. 결국 맥락은 영국과 러시아의 견제 서로 갈등 예. 이게 이제 나중에 검문도 사건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제가 페이스북을 2010년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예요.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잖아. 페이스북이 뭔가 해가지고 나 그중에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의 불행은 검문도 사건 때부터 시작됐대. 무슨 말인가 했어. 그때 그냥 영국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영국 식민지가 됐으면 예. 지금 애들이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조기 무슨 얘기야 그게. 조기 유학 안 가도 되고 아니 그거를 지 얼굴 걸어놓고 써놨더라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너무 놀랬어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때 한때 뭐 그 영어 공용론 이런 거. 그 얘기 그러니까 복고일 영어 공용화 얘기 나오고 어쩌고 한 직후인데 검문도 사건 때 그냥 영국의 식민지가 됐어야 됐다 우리는. 나 미국에 한 주로 들어가자 그러지 지금이라도. 그 얘기도 써 있어요 같이 거기다가. 그게 안 돼.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나는 미국에 주로 편입돼서 선진국의 시민으로 살고 싶다. 한 발 더 낳고 이런 모델까지 해놓은 놈들도 있어요. 괌과 사이판. 예. 그 사이판하고 괌 가면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 횃불에 손을 들고 있는데 횃불이 없는 거 아시죠? 몰라요. 저는 그게 있어요. 자유의 신상이 거기에. 괌에도요? 괌 사이판 가면 그 사이판인지 정확하게 제 생각에 사이판 같은 괌 같은데 사이판은 제가 가봤는데 없던데. 그렇죠. 괌은 자유의 여신상인데 횃불이 없어요. 왜 없냐면 본토 투표권이 없어요. 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본토 미국에. 투표권이 그게 없어요. 없으면 횃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한 거야. 횃불이 없는 것 자체가 본토의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면서. 그러니까 반쪽짜리 시민이거든. 그러면서 누가 예를 들면서 괌도 투표권 없는데 미국 시민이다. 괌처럼 우리 편입되면 된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일 났어, 진짜.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런 아주 그 다양한 상식을 알고 있는 저에 대해서 좀 놀라움을 못 느끼겠어요. 여행 가면 가이드가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냉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 검은도를 점령한 건 러시아 남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와봐 선언적으로 전라도의 섬을 장악했던 거고 다만 전라도에서 되게 예의 바르게 그 이게 돈 다 줘가면서 음식 사 먹고 이러면서 좀 이미지가 좋았죠.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 언제 영국이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미국은 물론 미국이 뒤에서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점령하고 막 뭐 착취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 뭐냐? 자본주의 제도만 이식시켜놓고 빨 거 빨아먹고 알아서 내두라 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 방식대로의 어떤 세계 패권 전략으로 남의 나라 상대한 거고. 그렇죠.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점령했었지만 주 안 되고 그냥 독립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뭐 무슨 일본처럼 일본과 대비되는 설린 우호 정책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 별 도움 안 되니까 쿨하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고 그게 그 나라 입장에서 또 당연한 거고. 또 실제 냉지 따지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언제나 일본을 파트너로 삼았지 언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중요시 여긴 적이 어딨어요. 아니 미국 저 정책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대만도 일본이 오랫동안 그 점령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은요 우리처럼 잔혹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 우호적이에요. 맞아요. 거기도 점령을 했다가 우리처럼 지정학적 위치로 이런 중요성으로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네 땅처럼 점령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대충 한 거예요 거기. 우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해군이 들어갔거든 또 육군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무척 대만 사람들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우리하고 완전히 틀려. 미국도 똑같은 거지 그 전략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쭉쭉 빨아먹을 건 다 쭉쭉 빨아먹고. 그러니까 브루스 커밍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예. 미국과 일본 사이에 사이가 나빴던 건 한 15년. 뭐 세계대전 할 때 그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다 사이 좋았다. 그걸 왜 모르냐? 이런 얘기를 썼던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예. 자, 세계로 떠나기 시작을 하죠. 네, 일단은 떠나봅시다. 저희 국민 떠나야 되는데 일 얘기는 하지만 민영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교 사절단으로 처음으로 최초는 아니겠지만 모스크바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을 갔다 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모스크바 횡단 열차가 좀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었나 시베리아 봐요. 횡단 철도. 예, 2달 반을 탁 달리면서 이제 거기서 다 경험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요. 그 김옥균을 암살한 걸로 유명한 홍종우라는 사람은 얘는 좀 되게 특이한 게 자비로 프랑스를 유학을 가요. 근데 가서 항상 이렇게 그 조선인 옷을 입고 행동을 했었고 최초로 심청전 같은 것들을 번역하면서 프랑스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기도 했었고 나의 속에 뭐 신여성 같은 얘기는 좀 유명하고 이러면서 어찌됐건 조금씩 개인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대단한 거야. 그때 지 돈으로 프랑스를 갔다라는 걸. 진짜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나와서 그런 짓을 했는지. 글쎄. 예, 아무튼 그런 게 되고. 그러다 이제 제일 많이 갔다 온 이제 일본을 많이 가죠. 예. 일본에 이제 유학생들 많이 가고.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예, 그리고 일본이 제일 그래도 우리하고 교류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까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 가서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28 독립선언서 같은 것도 발표되고 최초의 연극단체인 토레 같은 것도 그때 다 만들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만 보면 우리가 그래도 막 이렇게 문화도 경험하고 배우고 한데 그런 배우고 경험하는 속도 대비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못 살고 생계로 밀려나고 이런 힘이 너무 크니까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좀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외 이민사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강제 이주했던. 예. 거의 강제 이주죠. 그 강제는 사실은 일본이 끌고 가야 강제해주고. 그런 것보다 이제 가난해서. 가난해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한 게 강제 아니에요? 이거는 밀려서 나간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연해주예요, 연해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간도나 만주에 많이 갔잖아요. 그건 예.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사 얘기 나올 때니까 그건 그다 치고 연해주를 많이 갔는데 대박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추운 땅에다가 벼농사를 지어요. 그걸 성공하잖아. 대단한 민족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랬어도 어쨌든 뭔가 재주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벼라는 작물 자체가 사실은 아열대 식물인데 그거를 시베리아에 가서 심어버렸으니까. 그래갖고 쌀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키워서. 그쵸. 엄청난 거지. 러시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연해주가 추운데요? 추운데죠. 거기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있고 거기요. 거기서 쌀 농사를 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던 지역이고. 생각도 안 했던 데인데 거기 와서 벼를 심어가지고 쌀을 수확을 한 거야. 밭농사도 안 돼서 수렵을 하고 이런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놈들 보통 아니다 하면서 어차피 사람이 안 사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 토지도 주고 이러면서 거기가 이제 지금 우리는 많이 잊혀졌지만 20세기 초반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지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벼농사를 성공시킨 건 그 기록적인 사건인가? 그러니까 원래는 밭농사나 수렵하던 데인데 조선인들이 가서 속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내니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신안촌이라고 한인 마을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예. 근데 좀 비극적인 거는 1937년 중일 전쟁 터지니까 스탈린 입장에서 이게 일본인과 조선인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통할 수 있다. 아유, 슬프다, 진짜. 너무 슬퍼요. 우프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본인 첩자가 들어와도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어느 이주시키고. 날 기차를 딱 갖고 와서 한번 나와봐. 다 실어서 중앙아시아로 2,400km를 두두두둑 해서 가서 걷다가 내려놓는. 고려인 아니에요. 그게 까레이스키. 예, 까레스키. 그거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 근데 이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가족 단위로 이주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갔기 때문에 어린아이 노인들은 쉽게 죽었을 거고 예. 저는 이걸 읽고 제일 비참했던 게 뭐냐면 여성들.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탔잖아요. 기차 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시아버지 있고 옛날 그 엄격한 유교 문화에서 이 오줌이나 이 대변을 참는 거예요. 예. 참다 이게 독이 오르면 몸이 오래지면 죽는데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오줌떡 똥똥이 오른 거랑 네. 참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다 놀 데가 없으니까. 여성의 지위나 여성에 대한 태도가 이 유교 문화 안에서 너무 억압적이니까 그걸 버티다 이렇게 죽은 여자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끌려가서 도착했더니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 주고.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 기록 보면 신석기 시대예요. 예. 토구를 파고 생활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거기서 또 벼 심어가지고 벼농사 성공하고.
아니 그런데 사실 연해주로 가고 그런 것도 우리 그 조선이 가난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본의 침략 이런 게 큰 거 그럼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 진짜 증조 고조 할머니가 오줌 참고 똥 참다가 그 오줌 똑똥똥으로 죽어간 이 역사를 생각하고 강제로 2,400m를 가다가 2,400km. 2,400km를 가다가 애 죽고 어른 그 할머니 할아버지 죽고 이런 역사를 하면 이 친이라는 찢어 죽여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진짜 나쁜 거기 거지. 있는 지금 우리 교포들과 우리나라가 무슨 교류가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한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아니 그 예를 들어갖고 그 뭐 까레이스키? 예. 네, 네. 까레이스키에 대한 역사 그 사람들 우리가 보듬으려면 그때 당시 넘어갔던 역사서부터 하고 친일의 역사 우리 그 침략 역사 이런 걸 들춰내야 되거든. 그쵸. 그런 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요. 그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우리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본거지 아니에요. 그 독립운동의 기지로서 그 엄청난 일을 했던 분들인데. 홍범도 장군은 이제 그때 끌려가요. 그래서 헷갈린다. 카자흐스탄인가 해서 이제 극장 수위하시면서 맞아, 돌아가시고. 맞아. 예. 김경천 장군 이제 동료였는데 그분은 이제 아예 생사도 모르다가 얼마 전인가 어디 SBS랑 이렇게 팀 가서 이제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죽은 것 같다는 봤어요. 그 방송 네. 나왔었던 거. 아,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고요. 이 미주 쪽은 이제 노동 이민을 가요. 왜냐면 네. 이거는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인 노동력이 한계가 오니까 우리한테 와서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정부가 보증을 서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동을 하다. 사탕수수. 그렇죠. 네. 하와이. 뭐 저기 어디 캘리포니아, 멕시코 이런데 그러니까 사탕수수 재배지역. 그럼 이제 묶어서 미주라고 보통 예. 이렇게 하죠. 거기로 가요.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슬픈 게 뭐냐면 다 남자 노동자잖아요. 예. 거기서 하루에 막 12시간, 16시간 노동하는데 혼기가 차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노동할 정도면 얼마나 가난한 집 출신들이겠어요. 그럼요. 못 돌아오고 그 가족들이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미팅을 시키는 거예요. 사진 사탕수수 노동자로 간 자기 아들. 네. 동생 이런 사람들 사진을 갖고 와서 미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아니, 있었으니까. 찍어놓고 간 거. 찍어놓고 간 거. 그걸 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찍어놓고 간 걸로 맞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맞선 남자의 사진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근데 그 여자 집도 또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자친구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망망대를 사진 하나를 보고 가는 신부들을 우리가 사진 신부라 불렀어요 그때. 보고 내려가 보니 일단은 아무리 잘생겼어도 예. 그렇게 노동을 하면 얼굴이 다 망가지고 걔 중에는 실제 나이는 40대 중반인데 20대 때 사진을 꽂고 근데 거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살았던 게 하와이 이민 1세대예요. 이런 거랑 똑같네. 정봉주 사진을 보고 결혼했는데 가보니까 정청래가 있는 거야. 청래야 듣고 있냐? 야 너무하다. 아니 없을 때 가이래 이렇게. 역사를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했던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하와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예. 그렇게 이제 고생한 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요. 하와이에 예전부터 가가지고 이민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딱 국민학교 때가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때는 하와이가 무슨 지상 낙원인 것처럼 이렇게 왜 책받침 사진에 나오고 이럴 때니까. 지금도 미국 본토 노인들한테는 지상 낙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만 생각하고 야 그 옛날에도 하와이 가서 놀러 가고 거기서 이민 가서 저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국제 결혼하면 안 되나? 뭐 이런 하와이 여성들랑 결혼하면 안 되나? 뭐 이런. 네. 하와이에선 완전 최하층민 그렇죠. 노동자였잖아요. 진짜 완전 바닥. 왜냐하면 하와이는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완전히 미국에서 은퇴한 부자들이 가서 사는 곳이거든요. 예. 기후가 하와이가 덥다고 생각하는데 하와이가 안 더워요. 예. 기후가 더우면서도 이렇게 시원한.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더운데 습하지가 않고 습하지가 모기가 않아요. 없다 됐또 그럼요. 거기는. 그래서 정말 좋대. 그래? 와. 아니 거기 하와이 가면 윈도서핑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 막 대학 펴서 사는 거 같잖아요.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고 안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낮에 하는 애들은 또 거기서도 이제 원주민 중에서 돈 없는 애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선해요. 이 기후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제조업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물자는 비싸지. 본토에서 다 싣고 오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데요, 거기가. 근데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 예. 그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해서 독립운동 자금이 되고 또 이제 거기 나중에 이제 그 루트를 통해서 뭐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미주 지역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너무 비극적인 얘기긴 하지만 또 그것도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아는데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거기서 방금하고 이어진 얘기 뭐냐면 여성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결국은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해갈 때도 가장 비극적인 건 여성이었고 예. 하와이로 갔었을 때도 가장 비극적인 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 결혼식에 가서 딱 보고 그렇게 사진하고 다른 모습인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모르겠어. 없어요. 그 남성과의 첫날 밤이란 건 성폭력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간도 참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 전에 하나 뭐가 있냐면 하와이 하면 여담인데 이승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아까 얘기했듯이 하와이에서 막 이렇게 이민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독립운동의 열기가 있으니까 돈을 모아요. 근데 거기 이제 원래는 의용제 박용만, 이승만 해서 이제 박용만이 소개시켜서 이승만이 오거든요. 오는데 박용만은 무장투쟁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강병하고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 군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하와이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외교 독립론자. 폭력을 싫어해요. 갈등이 심해져요. 갈등이 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심해지는데 그때 내렸던 이승만의 선택이 뭐냐? 테러죠, 테러. 자기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세력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박용만 세력을 막 꽃갱이로 찍어 죽이고 뭐 이런 싸움들을 해나가는. 그래가지고 돈 받아다가 다 쓰고 다니고 뭐 이랬잖아요. 그거 이제 그거야 뭐 사실 워낙 유명했던 일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독선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의용제였던 사람까지도 또 동족까지도 막 짓밟아버리는 태도의 모습들이 사실은 또 하와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거기 향토사학자가 그 살아계신 분들 인터뷰 다 해가지고 그 비디오 영상을 다 만들었어요. 옛날 그 일을 다 체록했구나. 네, 그러니까 100세 되신 막 할머니들을 다 만나서 그걸 다 이제 그 비디오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영상 남아 있는데 보면 공통적인 기억이 다 그거예요. 이승만 너무 이렇게 행동이 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하와이 그런 기록을 우리한테 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도 다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거 방금 제가 얘기한 건 옛날에 역사 스페셜인가 뭐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다룬 적은 있었어요. 박용만이 막 진짜 이를 갈았잖아. 내가 저런 걸 여기다 데려와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임시정부 때 외무상 됐다가 대통령이 이승만이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되게 비극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죠. 간도 참변 얘기해야죠.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얘기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주 쪽에 제일 많이 넘어갔고요. 이후 얘기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어지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여기가 어찌됐건 무장투쟁의 중심지고 이제 만주. 그렇죠. 가장 많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봉오동 청산리 대첩의 또 근거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 네. 그 전투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질 수 없는 전투에서 일본이 졌거든요. 그랬어요? 왜냐면 일본 군이 활약도 좋고 정규군인데 봉오동하고 청산리 특히 청산리 대첩에서는 뭐 일본군 4천여 명 중에 절반이 다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냥 이런 국지전으로 두 개의 부대가 붙어서 절반 이상의 군대가 2천여 명이 사망한다는 건 대패 오브 대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일본이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전투의 문제가 아니다. 기간의 문제다. 저쪽 가면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이 다 독립군한테 정보 주고 밥해다 주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막 일본군 지나가면 뭐 농부가 막 수고하십니다 한 다음에 아들한테 얘기해주면 아들이 막 뛰어가서 독립군한테 정보도 주고 또 이제 싸우고 도망가면 이 조선인들이 자기 밥 다 만들어서 식사 제공하고 그래서 쳐들어가서 아주 그 일대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렸던 가옥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근데 교과서에는 그냥 그렇게만 나오는데 뭐 김산의 아리랑이나 이런 좀 기록들 읽어보면 사람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매달아 놓고 이런 기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잔혹하게 짓밟았던 게 시기적으로 좀 더 먼저긴 하지만 이제 간도 참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게 우리 민족의 삶이었다. 그때 일본 놈들이 하던 짓을 월남전 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군이. 그렇지. 그 양민 마을을 완전히 가서 초토화시켰다는 거 제일 무서워했다는 거잖아. 한국군이 나타나면. 그렇죠. 차라리 미군한테 제일 악랄하게 하니까. 그리고 전쟁이라는 건 그 여성들 이렇게 그냥 거의 돈 주고 사오듯이 이렇게 베트남전에 데려오고 사회적으로 그런 일도 자녀들이 태어나도 아무 책임도 안 하고. 지금 그 다민족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네, 그런 그렇죠. 내용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자꾸 미국, 영국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게 먼 나라, 온 나라 같은 게 읽으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가 되게 영국, 프랑스 같은 괜찮은 나라였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아까 저는 강제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강제로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럼요. 근데 나가보면 여기서 죽느니 나가서 죽겠다 그러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간 거지. 그것도 실제로 나가서 죽었잖아요. 참변을 당하고 막 기차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예. 사진 하나 보고 결혼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언제 조금 잘 살게 됐다고 해가지고 다문화 그 뭐 이렇게 여자 사우디 데려오고 자식 나오는데 걔네들 벌써 지금 뭐 10대. 책임하고. 근데 아무 책임도 없고. 예. 그 대부분 다 지방이 있으니까 현재 사회 문제가 안 되지만 한 5년만 지나보세요. 걔네들이 이제 딱 사회인 되는 그 순간 우리나라 사회에 심각한 새로운 사회 분열 요소,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또 뭐라 그러겠어요? 또 어디 동남아 종자들이 안 차별 되라든지 얘기가 또 차별 나오겠지. 얘기 나오고. 조선주 이런 얘기 나올 거랍니다.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어쨌든 이때 일본이 한 우리들에게 한 이 잔혹한 이걸 생각하면 이 또 친일을 하고 이게 글쎄 말입니다. 그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아, 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찢어주지 않는 얘기를 못해도 그냥 그리고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가 예. 말이 좋은 의미잖아요. 식민지를 통해 근대화 되는데 이것도 근대화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근대화론자들은 좋은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식민지 유산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가 있는 거고 예.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 역사가 어떤 이런 뭐 해외 이주민이 많다라든지 예. 그 속에서 어떤 이런 상처가 많은 문화가 많다라든지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조선 초 개혁의 첫 단계를 끝으로 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Someday